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화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 속에 철강주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원자재 인상과 업황 부진 속에 무역 분쟁이란 악재까지 겹치면서 여전히 안개 속인 가운데 하반기 반등 가능성이 유효하다는 시장의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멕시코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기한 연기하면서 국내 자동차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관세 부과 소식에 멕시코의 현지 생산 체제를 확보하고 있는 현대차 그룹의 주요 계열사를 중심으로 주가가 하락했던 가운데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가스텔 바작이 강세를 보이며 13% 상승 마감했습니다. 상장 첫날 공모가를 대폭 웃돈 가스텔 바작은 중국 시장 내 선두권 업체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의미 있는 성장을 가져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초등 정석투자 김은혜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3거래일 연속 상승을 이어가면서 오늘은 2100선을 코앞에 두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수급적인 상황을 살펴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 속에서 1% 넘는 탄력을 보여줬는데요. 특히나 외국인과 기관은 오늘 현선물에서 동반 순매수를 보여준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상해종합지수도 역시 상승세를 이어간 오늘 장이었는데요. 최근 연일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받으면서 뉴욕 증시도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서 G20에 대한 기대감까지 함께 받고 있는 시장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월요일장도 모두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도 정석투자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와 그리고 내일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세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1.31% 상승한 2099.49에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 반면 개인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대부분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오늘 탄력을 보였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1.36% 상승한 44,800원에 장을 마쳤고요. SK하이닉스는 2% 넘는 탄력 속에서 66,8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됩니다. 계속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LG화학도 2% 가까운 상승세 속에서 33만 7천 원에, 포스코도 1.28% 상승한 23만 7천 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0.64% 상승한 721.14에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개인 홀로 순매수,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강보합권 속에서 57,600원에, 헬릭스미스도 역시나 강보합권 마감 속에서 19만 1,0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펄어비스는 3.31% 상승한 20만 9,000원에 장을 마쳤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0.39% 강보합권에서 5만 1,7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오늘장 정석투자 시작합니다. 월요일 저녁은요, 학과장 정우영 대표님과 함께 이어갑니다. 학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양 지수 모두 상승을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피 지수는 3거래일 연속 이제 2100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은 여러 가지를 전달해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한 시점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번 시황, 2번 교육, 3번 종목 상담, 4번이 이제 내일 전망인데요. 2, 3번은 시간이 좀 단축되더라도 1, 4번 시황과 내일 대응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 장입니다. 그답게 또 많이 준비하셨고 그리고 오늘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도 중요하기 때문에 탄탄한 내용 오늘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코너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시황 분석 논의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월요일장 양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인 분석도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 안에서 관심 있게 보셨던 관심 종목까지도 만나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앞서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현선물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좀 이어진 상황인데요. 자, 그리고 코스닥도 코스피와 연계되어서 함께 좀 탄력을 받은 상황입니다. 자, 학 과장님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 시황 분석 먼저 도와주실까요? 네, 시황 분석을 당연히 이제 해드리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김은혜 씨가 뉴스 브리핑 할 때 미중 무역 전쟁 관련된 거 그리고 이제 미국의 금리나 이런 것들 포인트로 집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 준비를 안 했었는데 은혜 씨가 언급을 했으니까 그것도 플러스 알파로 제가 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중 무역 전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해요. 미중 무역 전쟁은 금년과 내년까지 이어지는 어떤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요. 미국의 금리 인하는 금년에 해당하는 이슈가 될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한 가을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일단 기간이 다르다. 미중 무역 전쟁은 금년과 내년,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하는 하반기, 한 가을 정도 이렇게 보는데 금리 인하 금리가 아니라 미중 무역 전쟁 먼저 얘기 좀 해드릴게요. 저는 2017년 봄에 미중 무역 전쟁은 반드시 일어난다 그랬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증권사나 언론사가 그렇게 주목을 안 했어요. 2년이 넘었죠, 벌써. 2017년 봄이니까. 그리고 2018년 봄, 그러니까 1년 좀 넘었는데 그때 저는 이게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아주 쉽게 얘기하는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봄이었죠. 올해 봄. 이 방송을 최소 3개월 이상 보신 분들은 다 알걸요? 제가 그랬잖아요. 절대로 쉽게 타결되지 않을 것이다. 왜? 갑과 을의 협상이기 때문에 그렇다. 어떤 그런 원리적 측면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그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개인 대 개인, 조직 대 조직. 이 대등한 어떤 힘의 상태라 그러면 협상이 오히려 쉬워요. 근데 기울어진 갑과 을의 어떤 협상이나 대결은 의외로 타결이 잘 안 됩니다. 그 원리를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봄에도 각종 리포트가 금방 타결될 것처럼 막 쏟아져 나왔지만 저는 절대 안 그럴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갑과 을은 간단해요. 갑은 내가 강자니까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겠다 이거예요. 을은 내가 이미 밀리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덜 뺏기겠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되질 않아요. 거기다가 그건 표면적인 거고 이면적인 것은 어떻게 보면 또 정치적인 어떤 국제 정치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건 제가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중국 내 정치인데 미국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국제 정치가 되죠. 그래서 그거는 제가 방송에서 언급하기에는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도 경제 TV고 케이블 방송이니까 유튜브 같은 게 아니잖아요. 유튜브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얘기하면 되는데 이거는 어쨌든 그래도 좀 정제화된 프로그램이니까 이제 그건 안 하는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갑과 을의 대결인 것도 제가 분명히 봄부터 얘기했어요. 그런데 왜 내년에도 이게 전개될 수밖에 없느냐? 간단해요. 정치는 명분과 실리를 추구합니다. 경제는 그런 게 없어요. 실리만 있으면 돼요. 정치와 경제가 동일한 것은 실리를 추구하는 건 동일해요. 근데 차이점은 뭐냐? 경제는요, 명분 따위 필요 없어요. 실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경제예요. 근데 정치는 어떤지 아십니까? 명분이 있으면서 사실상 실리를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이면적으로는 실리를 추구하는데, 자,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 2019년 6월입니다.
내년 미국 대선이 2020년 11월이에요. 앞으로 1년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날짜로 본다 그러면 뭐 1년 3개월도 안 남았어요, 지금. 한 1년 2개월 남았습니다. 자,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제대로 타결된다 한들 내년 미국 대선까지 1년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죄송합니다. 1년 5개월이네요. 제가 말 실수했네요. 1년 5개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1년 4개월 정도 남았는데, 칩으로 와 닿을까요? 만약에 뭐 6월이든 7월이든 타결해서 칩시다. 그러면 내년 11월 미 대선 때, 그때 미국인들이 미중 무역 전쟁을 그 협상을 잘해가지고, 우리가 득을 보고 있다. 이게 피부로 와닿을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그거 효과 보려면 2, 3년 걸려요. 실질적인 효과를 보려고 그러면. 무슨 얘기냐? 트럼프 입장에서는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은 거죠. 명분은 뭐냐?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중국하고 난 이렇게 싸우고 있다. 미국과 미국 국민을 위해서 난 이렇게 지금 투쟁하고 있다. 그렇게 요거도 뭐가 가면서까지.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실리가 뭐냐? 자기 지지율이죠. 생각해보세요.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타결이 잘 됐다 쳐도 이 효과 보려면 2년, 3년 걸려요. 그 점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트럼프 입장에서는 길어질수록 좋죠. 길어지길 바라죠. 보여주는 게 필요하니까. 실질적으로 내년 11월 돼봐야 별로 크게 와닿는 게 없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 인하와 관련돼서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강력하게 지금 어떻게든 하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나중에 어떻게 됐든 간에 역시 이것도 똑같아요. 금리가 인하돼야지 어쨌든 경제에는 도움되는 건 이건 뭐 기정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아마도 금융 전문가들은 상당히 고민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의 그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는데 좀 더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죠.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건 지수 아닙니까? 자, 금리 인하가 됐다 한들 우리나라 무너지면 소용없고요. 금리 인하가 안 되더라도 우리나라 올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제 말이 틀립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게 뭐냐고요. 지수잖아요. 시황이잖아요. 제가 정확하게 찍어드렸죠. 금리 인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미국의 정책적인 어떤 그런 판단, 예상 이거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 지수가 가느냐 마냐 요거잖아요. 그걸 미리 말씀드릴게요.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밀릴 겁니다. 근데 금리 인하 하면은 미국처럼 잘 갈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은 쫙 우상향하는데 우리나라는 쫙 우하향한다.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추세적인 괴리감이 분명히 발생합니다. 그럼 좀 이따가 제가 차트로 보여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일단 이 두 가지, 미중 무역 전쟁 그리고 금리 인하 이 두 가지 좀 풀어드렸는데, 자, 지금부터 차트로 보시고 오늘장 분석까지 제가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이게 코스피 지수예요. 이게 한국의 코스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차트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이게 다우존스입니다. 다우존스는요, 2018년 1월에 고점 찍었어요. 내려왔죠. 그 다음에 2018년 10월 초에 또 고점 찍었어요. 이때 올라갔어요. 네, 기록을 세웠어요. 그리고 올해 봄이었죠. 4월 말, 5월 초, 4월 말이라고 봐야지, 정확하게 보면. 이쯤에 거의 이건 트리플, 꼭지라고 봐야죠. 네, 이게 또 영어하고 한국어를 합성하니까 좀 이상한데, 트리플이죠, 트리플. 삼봉 형태죠, 삼봉. 네, 삼봉. 어쨌든 미국은 중요한 게 이 1번 구간에서 이렇게 고점을 찍었는데, 놀랍게도 10월에 이걸 돌파했고요. 그 다음에 올해죠. 이때는 돌파를 못했지만 거의 갔어요. 맞죠? 자, 이번에는 한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한국 지수예요.
자, 2018년 1월에 고점 찍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10월 초에 최고점을 돌파했을 때 우리나라 여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 10월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지만 굉장히 인접해서 갔을 때 우리나라 여기였어요.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지 않으면 미국도 하락하지만 한국은 더 하락할 겁니다.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한들 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미국은 우여곡절 때 반등이 나와가지고 또 뭐 어떻게 또 될지 모르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추세가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는 없지만 상당한 디커플링이라고 봐야 되죠. 네, 1, 2, 3. 자, 미국 차트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세요. 자, 미국 1, 2, 3번을 보세요. 정말 강하죠.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잖아요. 트럼프 이전에 글로벌 경제와 글로벌 증시하고 트럼프 이후에 트럼프가 그 미국 대통령이 된 이후에 글로벌 경제와 증시는 패러다임이 다르다. 미국은 참 좋았어요. 지금도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 트럼프 이전에 글로벌 경제는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일종의 상생하는 경제였어요. 상생. 지금은 어때요? 아메리카 퍼스트잖아요. 미국 우선주예요. 상생 경제가 아니에요. 또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증시도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상생하지 않다 보니까 증시도 상생을 안 해요. 그러니까 미국은 보세요. 1, 2, 3 보세요. 작년 1월, 작년 10월, 올해 4월. 비슷해요. 특히 2번 구간은 최고점 돌파를 또 해줬어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보세요. 이게 뭐냐고요,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가 미국 증시하고 연동이 돼야 된다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려드린다 그러면, 제가 이 시장 시간 좀 길어도 이해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 왔어요. 찌글거리다가 또 여기까지 또 올라가야 돼요. 찌글거리다가 또 한 이쯤 올라왔다가 최근에 살짝 내려갔다 뭐 이 정도. 이게 맞는 거예요. 미국하고 연동된다는 거. 근데 실질적으로 동그라미 보세요. 1, 2, 3. 갈수록 내려가죠. 무슨 얘기냐? 투자자들이 현재 궁금해하는 게 그거예요. 미국의 금리 인하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 근데 투자자들은 지금 굉장히 그 단순한 도식을 갖고 있어요. 미국이 금리 인하가 되면 미국 시장은 당연히 올라갈 것이고 그럼 한국도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작년부터 올해까지 흐름이 이렇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금리 인상을 안 하면 미국도 빠지면 한국은 더 빠지는 거고 한들 크게 기대하지는 말자. 그걸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장 분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상승 출발 후에 일시적 조정과 급등 마감해줬고요. 코스닥은 이제 일봉 추세는 코스피보다는 상승 탄력이 좀 강한 편입니다. 그리고 등락 원인은 역시 코스피는 뭐 수급이나 대형주 좋아서 그랬고요. 코스닥은 중소형주가 강한 것이 이제 원인이었고요. 특이사항은 코스피 같은 경우 선물과 비교하면 비정상적으로 약한 흐름입니다. 반대로 해석하면은 선물이 비정상적으로 강하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코스닥은 오늘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에서 매도가 나왔는데도 상승했어요. 놀라워요. 엽기적이에요. 오늘 시장에 대한 총평을 한다면 어이가 없죠. 사실 저는 오늘 옵션은 약간 아쉽고 주식 선물은 수익 난 것도 있고 최소한 번전치긴 했으니까 그런데 선물은 좀 오늘 실패를 했어요, 솔직히.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성공하면 했다 그러고 실패하면 했다고 얘기한 사람이에요. 거짓말을 안 해요. 근데 보통 제가 실패하면 기분도 나쁘고 스트레스 받고 그래야 되는데 오늘은 그냥 웃기더라고요. 그냥 어이가 없는 거예요. 또 갑자기 또 머리에서 뭔가 튀는 느낌이 들었어요. 뭐냐. 또 갑자기 또 수정지수가 생각나더라고요. 제 방송을 많이 보신 분들은 수정지수 제가 잊을만 하면 얘기하잖아요. 과매수나 과매도 때 제가 수정지수를 항상 얘기하잖아요. 오늘 표면적으로는 얼마가 오르고 얼마가 내려갔는데 수정지수로 본다 그러면
오늘은 얼마가 과매수, 오늘은 얼마가 과매도 이렇게 얘기해버리잖아요. 수정수가 딱 떠올라요. 당연히 과매수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오늘 좀 약간 황당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잠깐 이제 그 코스닥 코스피 잠깐 비교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코스피예요. 자, 코스피는 일단 뭐가 중요하냐면은 오늘 상승해져서 이쯤에 끝났고요. 코스닥 볼까요? 코스닥은 오늘 61선까지 쳐 올라갔어요. 굉장하죠. 그래서 제가 좀 전에 그랬죠. 일봉 추세는 코스피보다 상승 탄력이 강하다. 그래서 코스닥이 좀 더 강한 편입니다. 그리고 다시 코스피 볼까요? 네. 이건 61선하고 좀 괴리감 있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20선. 말을 잘못했네요. 오늘 제가 너무 흥분했어요. 이 빨간색이 이게 121선인데, 코스닥은 딱 여기 터치가 됐어요. 맞죠? 자, 코스피 볼까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요 빨간색이 121선인데 괴리감이 있죠. 자, 이건 제가 항상 늘 드렸던 그 말씀 내용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단기든 중기든 추세가 결정되고 방향이 바뀔 때는 코스피가 먼저 움직인다. 그런데 탄력을 받으면 코스닥이 더 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서 일단 방향을 선회했죠. 지난 5월 하순.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방향을 선회했어요. 그 당시 선회할 당시만 해도 코스피가 좀 더 강한 느낌이 들었는데 지금 일단 탄력을 받으니까 코스닥이 더 센 거예요. 바로 이제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더 중요한 얘기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날 그렇게 얘기했었죠. 이날 이거 조금 마음에 걸린다. 그래서 2100을 못 넘거나 넘는다 그래도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쭉쭉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막 쇼를 그리고 사실 최근에 미국이 좋았던 영향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 이틀간의 구간은 미국이 좋았기 때문에 영향받은 것도 솔직히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좋지 않았다면 그렇게 되지 않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어쨌든 뭐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2,100을 못 넘었지만 사실상 뭐 왔다고 봐야죠. 저 정도는. 그런데 내일 이후의 전망이라든가 시장을 보는 포인트 이거는 마지막 코너에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장 양시장에 대한 시황 분석 먼저 도와드렸습니다. 등락 결과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코스피 지수는 상승 출발한 이후에 일시적 조정 이후 다시 상승으로 마감이 됐다라는 점까지 말씀드렸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보다는 강한 상승 탄력을 현재 보이고 있다라는 등락 결과 내용을 살펴드렸습니다. 그 밖에도 오늘 시황적인 측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렸고 선물과 비교한 부분도 있었는데요. 코스피 현물에 대한 흐름은 선물과 비교했을 때 비정상적인 좀 약한 흐름이었다. 오늘 뭐 선물의 흐름이 현물보다는 조금 더 높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린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 시황 분석 다시 한번 점검을 해드렸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 안에서 관심 있게 살펴보신 관심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학 과장님, 오늘 시장 안에서 어떤 종목들 관심 있게 보셨을까요? 네, S&T 모티브, 한진칼 두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네, 오늘도 두 종목에 대해서 꼽아주셨습니다. S&T 모티브와 그리고 한진칼을 꼽아주셨는데요. 자, 먼저 오늘 S&T 모티브는 오늘장에 5% 넘게 상승하면서 45,500원에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한진칼도 다시 한번 보시죠. 한진칼 같은 경우에는 3% 넘게 하락하면서 43,400원에 장을 마친 상황입니다. 자, 학 과장님 두 가지 관심 종목에 대해서 구체적인 분석도 도와주실까요? 네, S&T 모티브는 보유자 매도 후 확실한 조정 시 대매수하자. 이걸 이제 먼저 말씀드렸고요. 자동차 관련주로 그 멕시코 관세 연기 이슈의 강세라 그랬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최근에만 보면 맞아요. 그런데 추세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설명드리겠고요. 한진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유자는 매도 관망하시고 미보유자는 추격을 반대한다. 설명을 드립니다. 주가 상승이 과하다는 증권사 분석 나오면서 하락했는데 사실 좀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멕시코 관세 연기 그것 때문에 올라갔다? 맞아요.
영향받은 거 맞습니다. 인정해야 돼요. 근데 어디까지나 그거는 아주 단기적인 거예요. 추세보라고요. 자, 작년 11월 초에 저점 찍고 계속 올라갔습니다. 최근에 거의 작년 11월 초 대비 한 100% 올라왔는데, 그때도 멕시코 관세가 영향이 있었나요?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박스 구간에서는 멕시코 관세 연기, 이 영향이 분명히 있었다고 인정해요. 객관적으로도. 그런데 11월 초부터 올라간 건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아니죠. 워낙 좋은 회사예요. 사실 S&T 그룹주가 굉장히 좋은 회사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어느덧 이렇게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S&T 모티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쯤 되면 큰 욕심 내지 마시고 정리해 주시는 게 맞다 설명드리겠고요. 이번에 한진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한진칼은 최근에 주가 상승이 과하다 이런 것 때문에 리포트가 나오면서 하락했다고 하는데 사실 오늘 크게 하락한 건 아닙니다. 주가 상승이 과하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지극히 주관적인 것 같고요. 그렇게 전 과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솔직히. 근데 기술적으로 별로 안 좋아요. 기술적으로 보시면 지금 고점 라인이 이렇게 걸쳐서 있잖아요. 이렇게 딱 있는데 자꾸 낮아져요. 그럼 이거는 특별하게 엄청난 어떤 수급상의 어떤 호전이 없으면 튕겼겠죠. 그래서 일단 보유자는 매도 관망하시고 미보유자는 지금 들어가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갈 수 있겠지만 과정상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관심 종목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구체적인 분석 도와드렸습니다. 먼저 첫 번째 관심 종목은 S&T 모티브였습니다. 보유자는 현재 구간에서의 매도 이후에 확실한 조정 시 재매수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늘장까지도 탄력적으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 만큼 보유자는 현재 구간에서 매도 이후에 가격대가 다시 한번 좀 조정 시 그때 다시 노려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관심 종목은 한진칼이었습니다. 보유자 역시 현재 구간에서 매도 이후의 관망에 대한 의견과 그리고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추격 매수 반대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이 합리적인 과정 안에서 또 접근을 하시라라는 말씀인 만큼 현재 구간에서는 추격 매수 반대다라는 의견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첫 번째 코너 시황 분석론까지 만나봤고요. 두 번째 코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투자학개론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월요일과 화요일 이 시간에는 교육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나 또 월요일장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실 것 같아요. 자, 학 과장님 오늘 투자학개론 시간을 통해서 어떤 내용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종목 매도 우선 원칙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Q&A 시간을 통해서 이제 종목 매도 우선 원칙 이거를 이제 질문하고 이제 스스로 답변하는 건데 매도 우선 원칙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종목이 우리가 하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작게는 2-3개, 많게는 15개 갖고 있어요. 그러면 던질 때 어떤 걸 더 먼저 던져야 되느냐. 중요한 거 아닙니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알려드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준비된 텍스트 설명을 드리고 또 제가 또 추가적으로 설명할 거 좀 해드리겠는데요. 먼저 종목의 추세를 확인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종목의 업종 추세가 지수보다 약하면 매도하고 강하면 보여야 한다. 단일 등락보다는 추세를 참고하는 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어떤 종목이 있어요. 그러면 그 어떤 종목에 업종이 있겠죠. 왜냐하면은 모든 종목은 업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종목이든 현재가 이렇게 딱 입력해 보시면 코스피 코스닥 어떤 업종명 딱 나오죠. 네, 업종이 없는 종목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업종의 추세가 상승 추세예요. 그런데 특정 종목의 추세는 하락 추세다. 이러면 던져야죠.
반대로 어떤 업종이 하락 추세, 근데 이 종목은 상승 추세입니다. 이러면 보유해야죠. 무슨 얘기냐? 종목이나 업종이나 제가 그 추세 판단하는 기준을 알려드렸죠. 60일 이동평균선이 120일 이동평균선보다 위에 있으면 상승 추세, 아래에 있으면 하락 추세예요. 자, 무슨 얘기냐? A라고 하는 종목이 있어요. A라고 하는 종목이 60일선이 120선보다 위에 있어요. 자, 상승 추세죠. 그런데 그 종목을 안고 있는 업종은 60일선이 120선보다 낮아요. 하락 추세입니다. 이러면 좀 더 버텨도 된다는 얘기예요. 왜? 업종의 그 추세보다 지수가 더, 종목이 더 강하니까 이건 상당히 이건 탄력적인 거죠. 반대의 경우에는 이건 던져야겠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코스피나 코스닥이 그 할아버지라면 업종은 아버지예요. 그리고 종목은 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내려오는 거예요. 어떤 종목이든 특정한 업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업종이 있잖아요. 그럼 그 업종은 코스닥이나 코스피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종목의 등락을 확인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볼린저 밴드와 일봉 차트를 참고하면서 과매수 구간이면 매도, 상승 추세는 보유. 무슨 얘기냐? 볼린저 밴드 제가 보여드리면 시간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냥 말로 하겠는데요. 볼린저 밴드하고 이제 그 캔들 있잖아요. 그 여러분 음봉, 양봉 이렇게 색깔 있는 거. 그래서 볼린저 밴드를 뚫어버리면 매도라고요. 상단을 뚫지 않으면 그냥 보유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왜 제가 그림으로 안 보여드리냐? 시간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라 볼린저 밴드는 설정의 나름이거든요. 승수하고 기간 설정에 따라서 완전히 해석이 달라져요. 어차피 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여드릴게요, 그럼 제가. 자, 그럼 코스피로 그냥 종목이다 생각하시고 보실래요? 네, 여기 있네요. 자, 그냥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간단하게. 볼린저 밴드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볼린저 밴드가 있거든요. 네, 여기 있네요. 자, 보이시죠? 네, 이게 너무 색이 좀 약하네요. 네, 약한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중앙선입니다. 여기 있네요. 이쪽 하면 되겠네요. 이쪽. 네, 이쪽. 여기가 이제 중앙선이고요. 화면에 잘 안 보일 거예요. 여기가 상단, 여기가 하단입니다. 그냥 대충 참고하세요. 여기서 보면 상단을 뚫어줬거든요. 이럴 때 매도라는 얘기예요. 이럴 때. 뚫어지지 않은 구간. 그러니까 이런 구간은 매도가 아니죠. 보이죠.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가 있냐면요. 볼린저 밴드를 볼 때 기간이나 승수를 이렇게 변경할 수가 있어요. 네,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이나 승수를 변경하면 이게 상단과 하단이 좁은 경우가 있고 넓은 경우가 있어요.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예를 들어서 요거를 이제 숫자 조작을 해버리면 이 상단과 하단이 이렇게 넓어질 수가 있어요. 반대로 좁아질 수가 있어요. 그럼 객관적으로는 현재 요 위치인데 좁게 보면은 이미 상단을 돌파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던져야죠. 넓게 보면은 아직 돌파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한계는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간이나 승수에 따라서 한계는 있는데 어쨌든 그 참고하라 이제 그런 뜻이고요. 세 번째, 하락 종목 중에 선택. 무슨 얘기냐? 보유 종목의 업종 테마 추세와 일봉 차트가 유사할 때 하락하는 종목을 우선 매도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드렸는데 간단합니다. 보유 종목에 업종이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이든 업종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 업종이 하락 추세인데 내가 갖고 있는 종목도 하락 추세다. 그랬을 때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을 먼저 던지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쩌다 보니까 똑같은 업종에 세 종목을 갖고 있어요. 세 종목. A, B, C가 사실 종목은 다른데 업종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 해당 업종이 하락 추세입니다. 근데 세 종목도 하락 추세예요. 추세는 그러니까 61선이 120선 아래에 있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야, 셋 중에 이거 뭘 먼저 정리해야 돼?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때는 여러분들이 그 하락한 종목을 먼저 던지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하나 팁도 드리겠습니다. 개인들의 영원한 숙제, 20년 해도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종목수가 5개 있을 때 어떤 거를 먼저 던지고 어떤 걸 보유하시나요? 대다수의 개인들은 가는 걸 던지고 손해본 거 홀딩해요. 근데 그 반대로 하셔야 돼요. 반대로. 이거를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었잖아요. 그런 개인도 있다니까요. 5종목을 잡았어요. 5개. 4개는 플러스 5%, 플러스 10% 괜찮아요. 하나는 마이너스 10%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손절해 주면 되는데 아깝거든요. 그러니까 플러스 나온 거 하나 던지고 마이너스 10% 나온 거 아까우니까 플러스 종목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이렇게 물타기를 해요. 계속. 근데 그게 마이너스 70까지 가요. 분명히 5개 중에 4개를 적중한 거예요. 하나 실패한 건데 그거 하나 딱 잘라주면 될 거를. 근데 막상 또 4개 던진 거 중에서 뭐 한두 개는 뭐 한 20% 갔다 말고 뭐 하나 정도는 50% 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는 500% 가버려요. 사람 미쳐버리는 거죠. 잘못 배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걸 명심하세요. 제가 이제 오늘 좀 강의 내용을 약간 좀 수준 높게 했는데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야 오늘 말이야 10종목인데 10%씩 100%야. 근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내가 50% 정도로 비중을 줄여야겠어. 어떤 걸 먼저 던지느냐? 약한 걸 먼저 던지라는 거예요. 마이너스인 걸 먼저 던지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점 명심하시고 아깝다 생각하고 그걸 계속 쥐고 있으면서 멀쩡한 종목 정리하지 마시고 반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투자학개론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아본 내용은요. 종목 매도 우선 원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매매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중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 안에서 또 종목 매도 우선 원칙에 대한 부분을 살펴드렸는데요. 종목의 추세 확인과 그리고 종목의 등락 확인, 하락 종목 중에서의 선택 이렇게 3단계까지 알려드린 만큼 항상 매매에 있어서 말씀드린 내용 잘 참고하셔서 현명한 결과로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은 10시 35분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월요일장에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이 된 상황인데요. 역시나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국과 멕시코 관세 협상 타결 속에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출발이 된 상황인데요. 중국과의 무역 분쟁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그 대안으로 멕시코에 대해서 좀 떠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멕시코의 관세 협상 타결이 되는 이후 3대 지수는 모두 상승에 대한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내용 역시 무기한 연기하겠다라는 연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합의안 서명이 시장에 대해서 좀 상승 재료로 작용하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했다는 점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선생님 질문 있을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다양한 질문들 많이 접수해 주셨고요.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은 끝자리 1511님의 질문입니다. 한국 유니온제약을 14,750원에 비중은 70% 질문 주셨습니다. 오늘장 한국 유니온제약은요, 약보합 마감이고요. 19,5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약보합으로 좀 버텼는데 그래도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입니다. 자, 학 과장님, 한국 유니온제약 어떻게 보실까요? A약점이고요. 모처럼 만에 A약점이 나왔습니다. 모든 면에서 무리가 없는 매수가예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네, 그래서 이거는 걱정할 게 없고요. 일단 목표가 설정 후에 매도하거나 무슨 얘기냐? 지금 상태에서 난 얼마까지 기다릴 거야. 이렇게 설정하고 매도하거나 아니면 5일선 이탈하면 매도하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한국유니온제약이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A약점 확인한 것 같습니다. A약점이고요. 지금 수익 구간이신데 목표가 설정한 이후에 매도 또는 5일선 이탈 시에 대한 매도, 전후 가격을 좀 설명해 드렸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7359님의 질문이고요. 넷패스를 매수하셨고 매수가는 29,000원에 비중은 50% 질문이셨습니다. 오늘장 넷패스에 대한 종가는요, 오늘 3% 넘게 하락하면서 28,4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소폭 손실 구간이신데요. 학 과장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부는 넷패스 29,000원에 잡으시고, 50%인데, 들고 와도 되느냐, 진단해 달라,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근데, 글은 그렇게 쓰여 있는데, 제가 느끼기는 뭐냐면, 나는 들고 갈 거예요. 들고 가라고 말해줘. 이렇게 느껴져요, 제가요. 일단 F학점이고요. 결과를 떠나서 무모한 매수가 아닙니다. 이분은 본인도 불안한 거예요. 본인도 알걸요? 추격 매수한 거. 불안하니까 들고 가도 될 거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사실 어떤 사람이든 매수하면은 이 가격을 보면은 하루 이틀 전에 매수한 거거든요. 들고 가려고 매수하지, 하루 이틀 전에 매수해놓고 들고 갈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본인도 스스로가 추격 매수했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분명히 이분은 저 말고도 여러 전문가들한테 질문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가는 위험하다 그러고 어떤 전문가는 더 갈 수 있다 그러고 어떤 전문가는 혼조세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좀 다양하게 얘기하겠죠. 그러면 자기 생각에 맞게 얘기해주는 전문가한테 고개를 끄덕거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질문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다고요. 이미 자기가 다 결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추격 매수 해놓고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한 건데 이미 들고 갈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여기저기 질문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중에서 자기하고 생각이 똑같은 전문가가 있다면 스스로 그거를 자기 합리화시키겠죠. 차트 보실까요? 보세요. 여기서 하신 거예요. 가격으로 봤을 때 오늘 질문했으니까 오늘 산 거 같지는 않고 어제나 그제 샀겠죠? 그 여기에요. 길어봤자 한 10일. 누가 봐도 추격 매수 아닙니까, 이거? 누가 보더라도. 근데 추격 매수 해놓고 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들고 가도 되냐고. 어차피 들고 갈 거면서. 어차피 본인이 다 그렇게 생각했으면서.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저는 2001년부터 경제TV 출연했어요. 근데 2001년부터 저는 주식상담 이 프로그램을 출연했어요. 이 종목상담 프로그램을 대한민국에서 저보다 더 오래 한 사람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겪어봤겠어요. 이분은 심리가 다 보여요, 이게. 의미가 없는 질문이에요. 손절 5%, 10% 단기 매매 하시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넷패스에 대해서 진단해드렸습니다. 학점은 F학점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손실 구간이신데 손절은 마이너스 5%로 짧게 잡아드렸고 수익에 대해서는 10% 매도 전략을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일단 추격 매수에 대해서 좀 아쉬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 매매에 있어서는 조금 더 현명한 접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3371님의 질문이고요. 모베이스를 5,490원에 5% 비중 실으신 상황입니다. 모베이스 오늘장 종가는요 3% 가깝게 올라왔고요. 7,07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수익 구간이시거든요. 학 과장님 어떻게 보실까요? 이분은 이제 질문 내용이 이제 너무 올랐는데 추가 매수해야 되냐 이건데 제가 볼 때는 그럴 필요 없고 B학점이고요. 훌륭합니다. 즉시 매도 확실한 조정 시 재매수 하시고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추세가 좋아요. 상승 추세죠. 보세요. 파란색 61선이 빨간색 120선 돌파했으니까 상승이잖아요. 그리고 매수하는 가격대도 아주 훌륭해요. 검은색 21선 아래이면서 또 61선 살짝 높게 아주 절묘해요. 현재 위치가 여기에요. 여기서 따라잡으면 단가가 높아지죠. 상승 추세형인 종목이 21선 깨지고 61선 초반 아니면 120선까지 깨진다. 이때는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분할 매수는 더 싸게 하는 거예요. 추가 매수는. 다만 아무 때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아무 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10,000원에 매수했어요. 그럼 추가 매수는 9,000원, 8,000원 이게 추가 매수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10,000원에 매수했는데 11,000원, 12,000원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결과가 좋든 나쁘든 무조건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러면 평천님 언제 추가 매수해야 되나요? 어떤 경우에? 이런 어떤 또 그 추가적인 질문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상승 추세일 때 하는 거예요. 자, 이 종목을 보시면요. 보세요. 자, 여기서부터는 하락 추세입니다. 맞죠? 파란색 61선이 빨간색 120선 이탈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게 하락 추세고요. 여기서부터는 상승 추세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락 추세 구간에서는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서 매수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추가하는 거 아니에요. 상승 추세일 때 가격이 떨어지면 그때 하는 게 바로 추가 매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를 주식 투자 한 20년이 돼도 몰라요. 주식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몰라요. 참 어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말씀드리잖아요. 61선이 120선 이탈했다. 그럼 하락 추세예요. 돌파했다. 상승 추세입니다. 그런데 하락 추세일 때는 추가 매수하는 게 아닙니다. 가격이 더 싸더라도. 추세가 상승인데, 상승 추세인데 하락하면 추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설명드려서 보자면 예를 들어서 뭐 한 이쯤에 잡을 수도 있잖아요. 20선 깨지니까. 그럼 이쯤에서 또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 상승 추세니까 상승 추세를 담보로 하는 거예요. 하락 추세일 때 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거를 주식투자 20년 했다고 하는 그 개인들도 몰라요. 자, 그럼 여기서 어떤 사람이 또 똑같이 적용해 봅시다. 여기서 매수했어요. 더 낮게 매수하라고 평천이 옛날에 얘기했어. 맞아. 더 낮게. 여기서 더 낮게. 죽는 거죠, 완전히. 추세가 망가지고 있는데 싸다는 이유로 계속 매수하는 거죠. 이게 바로 세 글자로 뭐죠? 물타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 얘기 들으니까 지금 경력이 1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그런 분도 있죠? 이런 얘기 처음 듣네. 그럼 초보자예요. 제가 항상 그 얘기 하잖아요. 지금 종목 상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개인들은 자기가 초보자가 아니라고 착각해요. 한 5년, 뭐 길게 보면 10년 정도 주식을 했다 그러면 나는 말이야 초보자가 아니야. 경력자야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대화를 나눠보면 기본 원리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들을 통칭해서 뭐라 그러냐? 오래된 초보자라 그럽니다.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모베스에 대한 진단이었습니다. 학점은 B학점이고요. 현재 수익 구간이십니다. 즉시 매도 이후에 확실한 조정 시 다시 그때 재매수, 재접근해보자라는 의견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장 이렇게 모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내일 시장 이제 또 화요일장이 기다리고 있는데 내일장에 대한 전망도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과장님 내일 우리 시장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일단 그 시장을 보는 기준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종가 기준으로 2100선 돌파 여부만 주목하자. 그러니까 장중에 2100선 돌파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오늘 뭐 2099선이니까 조금만 더 올라가도 뭐 무조건 2100을 돌파하겠죠. 그래서 장중에는 2100을 돌파하거나 말거나 상관없어요. 종가 기준만 보세요. 그래서 종가 기준으로 2100선이 돌파가 되느냐 안 되느냐. 자, 그러면 오늘 2099선이니까 사실상 플러스가 나오면은 무조건 돌파되는 거죠. 내일. 마이너스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뭐 2099선이나 2100선이나 소수점까지 포함하면 뭐 1포인트 차이가 안 나요. 지금 거의 2100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자 그러면 사실상 지금 2100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2099점 몇이죠 지금? 49니까. 2099.49나 2100이나 뭐 0.51포인트 차이니까 1포인트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사실상 2100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내일 종가 기준으로 종가가 플러스로 끝나느냐 마이너스로 끝나냐 이것만 주목하면 돼요. 이게 단기 시장의 갈림길입니다. 무슨 얘기냐? 내일 종가 기준으로 무조건 2100선을 넘어서 끝나면 조금 더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2100선이 못 넘고 끝난다. 종가 기준으로. 그러면 다시 재하락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 종가를 봐야 알겠죠. 지금으로서는 몰라요. 너무나도 많은 변수가 있으니까. 오늘도 미국이 어떻게 마감하느냐, 또 내일 우리나라 수급이 어떻게 되느냐, 또 뭐 중국을 비롯한 해외 증시, 뭐 원달러 환율, 뭐 기타 등등, 또 수급에 있어서도 뭐 외국인 기관, 뭐 프로그램, 오늘 프로그램에서도 엄청나게 나왔었거든요. 오늘 코스피에 사실 그 영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단정적으로 내일 무조건 코스피가 플러스로 끝난다, 마이너스로 끝난다 이렇게 얘기하기 참 어렵습니다. 뭐 점치는 것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내일 최소한 장 초반 길게는 5등장을 봐야죠. 네, 봐야 되기 때문에 저도 내일 봐야 된다는 겁니다. 다만 어쨌든 내일 코스피가 플러스로 끝나면 조금 더 갈 수 있다. 마이너스로 끝나면 다시 밀릴 수 있다. 이제 이것까지 말씀드리겠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2100선 돌파한다 칩시다. 그래 봐야 멀리 못 가요. 어차피 정도의 문제지 추세가 전환되지 않는다는 거죠.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때 작년 가을에 10월 말에 2000선 한번 깨졌죠. 여기서 깨졌어요. 또 반등 나왔다 또 1월 초에 또 깨졌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 영차에서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이제 4월 17일 고점 찍었는데 그래서 거의 이중 고점 형태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4월 하순이었죠. 그때 제가 얘기했었죠. 바로 이 시점입니다. 좀 더 크게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시점에서 했던 얘기가 뭐였었냐면 이중 고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얘기했어요. 이중 고점 가능성이. 이 구간에서. 그러니까 5월 되기 전입니다. 분명히. 5월 되기 전에 이중 고점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어차피 한국은 2000선 다시 깨질 거다. 4월 17일이 여기서 고점이었어요. 이날 고점이었는데 제가 강연회를 4월 20일에 하겠습니다. 17일이 수요일이었어요. 그래서 17, 18, 19에서 이제 수목금 지나고 20일 강연회 때 그때 기억나시죠? 4월 20일 강연회 때. 내가 그랬잖아요. 이중 고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어차피 2000선은 언젠가 또 깨진다. 그리고 그때 했던 얘기가 뭐였죠? 2250선까지 가는 코스피는 최소 100에서 150포인트가 거품이다. 그러면 100포인트만 거품이라고 해도 2150. 150포인트가 거품이라 그러면 2100선이 고점이 정상이라는 얘기예요. 잘못 간 거예요. 그동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때 1월에 급등할 때 아무리 많이 갔어도 사실은 여기예요. 이 구간. 아무리 많이 갔어도 이 정도고요. 아니면 여기까지 가는 게 맞았어요. 너무 간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린지 이해가 되시죠? 이건 제가 4월 20일 강연에 했던 얘기 그대로 하는 거예요. 증인들이 있어요. 그때 1100명 정도 오셨으니까 뭐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정상적으로 본다면 2019년 장세는 정상적으로 보면 아무리 높아도 2150. 낮으면 2100. 이게 고점이에요. 그리고 다시 밀렸어야 되는데 너무 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2250을 갔으니까 실제로 2150 기준으로 봐도 100포인트, 2100 기준으로 보면 150포인트가 올라갔으니까 극단적으로 여기서 간다 한들 얼마나 가겠냐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면 내일 이후로 다시 밀릴지 좀 더 갈지 갈림길은 맞아요. 그런데 길게 볼 때는 어차피 한계가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코스피 지수 종가 기준으로 2100선의 회복 여부를 잘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